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랑스 드빌레르의 철학의 쓸모 중 노동에 대하여 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니체는 말했다.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정치인이든 상인이든 관리든 학자든 노예에 불과하다. 우리를 구별짓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자신만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벌지만 문제는 일이 우리의 시간을 온통 잡아먹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의 비극이다. 정상 근처에 다다르면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질 바위를 끊임없이 산꼭대기로 밀어올리는 형벌을 받고 부조리한 상황을 견디는 시시포스처럼 우리는 살기 위해 일을 하고 일을 하며 한평생을 보내는 부조리를 겪는다. 먹고 살기 위해 평생 일을 하며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매일의 삶에는 고요한 절망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불금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날이 오면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본질적으로 한자리에 머물며 반복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노동은 우리를 바보로 만든다. 우리의 직업적 능력은 대개 매일 반복된 행위의 결과일 뿐이다. 또한 모든 노동은 우리를 시간, 상사, 인간관계, 성과에 얽매이게 한다. 누군가는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이에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에 내포되어 있는 억압과 제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일을 할 때 괴로움보다 즐거움을 더 크게 느끼거나 자신이 맡은 일이 꿀보직이기 때문일 것이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자유의 외침 혹은 적을 향한 선전포고처럼 들리는 이 괴활한 인사말에는 초조함이 숨겨져 있다. 일터에 속박된 존재에서 벗어나 마침내 되찾은 자유로운 삶을 48시간 동안 만끽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이틀 안에 채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마지못해 즐길 거리를 찾고 외출을 해야 한다면 그것 또한 속박이 아닐까?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비생산적이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될 권리를 외칠 수는 없을까? 집중해야 할 일도 없고 도달해야 할 목표도 없고 수요도 공급도 없는 상태. 더 이상 계산이 필요 없는 마이너스의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을까? 더 이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을 재거나 분배하지 않으며 시작도 끝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시간표 없는 삶을 살아볼 수는 없을까? 한편 어떤 이들은 이를 통해 자아 실현을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자신들이 그 대가로 원하는 것은 오직 인정뿐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무엇을 인정받고 싶은 걸까? 자기 자신, 자신의 지위, 달성한 성과, 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은 노동이 비인격화되고 노동자들이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며 그들의 창의성이 무시되는 현상을 방지해준다는 이유로 노동을 인격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 인정투쟁은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에도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론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이런 인정투쟁은 평가에 대한 집착과 유아적 인정 욕구를 유발한다. 게다가 인정투쟁에 매몰되면 남녀 임금평등, 원활한 정보 전달, 근속 연수만이 아닌 자격이나 능력을 인정하는 연공서열, 보다 체계화된 조직 등 당장 눈앞에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 칼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정의하면서 노동이 정작 그 노동을 해내는 노동자에게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노동의 소외를 주장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그 실행 방법을 안다고 해도 노동은 항상 외부에서 우리에게 강조된다. 이런 점에서 모든 노동은 일종의 강제 노동이다. 노동의 소외가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노동은 내적 만족이 아닌 노동 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꼬집었다. 물리적 또는 다른 어떤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노동은 베스트처럼 몹시 깊이 된다는 점에서 노동의 기이한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외적 노동, 즉 인간이 소외되는 노동은 인간의 자기희생이자 고행이다. 그 결과 인간은 그의 동물적 기능들인 먹고 마시고 생식하는 일을 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자유롭게 활동한다고 느끼게 된다. 그렇게 동물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은 동물적인 것이 된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창조적인 부분은 노동이 아닌 소비를 할 때 발현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남들과 구별되면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노동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행위다. 문명화된 인간은 이제 그날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 하루를 전부 써버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으로 보낸다. 이에 마르크스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한 개인을 단일한 직무에 배치하는 분업을 폐지한다면 노동자는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폐쇄적인 활동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든 배관공이 되었다가 철학 교수가 될 수 있고 사냥꾼이나 어부나 목동이나 비평가가 되지 않고도 마음 내키는 대로 아침에는 사냥을 하고 오후에는 물고기를 잡고 저녁에는 가축을 치고 식사 후에는 비평에 전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에서 노동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동시에 인간을 규정한다는 모순에 직면한다. 실제로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는 대개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는가? 그러니 어떻게 노동 자체가 사라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한편 니체는 노동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니체는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시간 엄수, 열정, 충성심, 유능함 같은 덕목들에 순응하지 않아야 개인의 건강과 정신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월급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노동을 하는 모든 인간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실제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한다. 다시 말해 지급받는 보수에 비해 훨씬 많은 일을 한다. 모든 임금 노동자는 무시당하고 착취당한다. 노동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변질시키고 훼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자아의 대척점에 있다. 그러므로 노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근면, 성실과 같은 자질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통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노동자는 결국 이렇게 자신이 하는 노동의 희생양이 된다. 모든 직업은 소명이 아니라 희생이며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받드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한탄했다. 사람들은 노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시력 또는 자기 정신의 독창성과 참신함을 망치며 노동에 열심인 사람을 칭송한다. 우리는 일에 치여 사는 청년을 존경하고 측은하게 여긴다. 반드시 이런 희생을 치러야 하다니 정말로 유감이다. 그러나 개인이 사회를 위한 노동보다 자신을 돌보고 성장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노동에 늘 너무나 많은 힘을 쏟는다. 그러나 노동에 있어 중요한 것은 노동에서 인간을 소외시키는 온갖 성실함을 거부하고 불성실한 일꾼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